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체, 백신이나 치료제, 그 다음에 코로나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의 한 토막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휴메니젠이라는 회사의 뉴스죠.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거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저희 나라 KPM테크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되는 악몽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약 바이오 업체의 현실입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요. 안 되면 쪽박입니다. 휴메니젠과 관련돼서 KPM테크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그만큼 실망이 크면 그게 바로 KPM테크와 같은 이런 주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일 날 미국 비즈니 와이어에 따르면은 데이터 점검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에 만족하며 기존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휴메니젠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에 관련 치료제나 백신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 선두권 업체가 있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이 그와 관련돼서 3상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부 정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정부 지원이 쏠린다. 1인당 90만원 논란에 먹는 코로나19제 치료제에 국가가 전액 지원한댔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요, 제약바이오 업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짚어봅니다. 여기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두 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은 차이가 납니다. 셀트리온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일반적으로 2배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는 과연 어디일까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거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요, 셀트리온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SK케미칼입니다. 68.43%죠. 그러면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는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당연히 셀트리온이 22%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7%대 가진 주주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의 지분을 7.49% 가지고 있다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가장 수혜를 입은 업체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고요, 셀트리온입니다. 정부 지원이 쏠렸다는 이 기사가 핵심입니다. 바로 지분 구조에서 국민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47%의 셀트리온의 주요 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를 살펴보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요, 오히려 연초 대비 하락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에 비해서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지를 확보했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와 반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의 최근 호재는 과연 뭘까요? 코로나19 예방 목적에 3상이 승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웅제약의 호재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이 기업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까요? 휴메니젠과 관련된 KPM테크는요, 임상 3상에 긍정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권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KPM테크는요, 휴메니젠의 주가와 더불어서 폭락을 했고요.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셀트리온의 주가 또한 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대웅제약의 주가 또한 연초 고점 대비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이게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호재와 악재성 뉴스가 지금 동시에 출현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요,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기술의 글로벌 권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악재가 쏟아졌고요. 오늘은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격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호재성 뉴스 나왔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아직 정부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도요, 한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도 칼자루로 진 거는요, 미국의 FDA 승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은 큰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약을 개발한 회사도요, 회사의 영업력이 부족하면은 주가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셀트리온의 치료제, 과연 미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3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더라도요, 미국의 데이터 안정 모니터링 위원회에서요, 긍정적인 권고에 대해서 먼저 통과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FDA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약품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국내에서 치료제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가요, 데이터 안정 모니터링 위원회에 긍정적인 권고사항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 미국의 FDA의 승인이 핵심입니다. 제약 바이오는요,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서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해서요,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능력보다는요, 국가 간의 연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번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승인 개발 착수 불과 11개월 만에 마무리. 미국의 화이자와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요. 미국의 FDA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기업의 전략도 간단합니다.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요, 국제적인 연대와 기업 간의 제휴가 없으면요, 미국의 까다로운 FDA 승인을 얻기가 힘듭니다. 여기 바이오엔테크의 전철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국제적인 연대가 없으면요,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를 잘 만들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힘듭니다. 휴머니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휴머니젠과 같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겁니다. 그로 인해 KPM테크와 같은 주가 폭락 사태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갖되 혹시나 모를 휴머니젠과 같은 불상사에 대비를 하고요, 기업가치 재산정에 대해서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의 기준은요, 바로 시황의 변화에 있습니다. 어떤 시황의 변화요? 기업 간 협력과 국가 간의 이익입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의 계획을 위해서 미리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샘플링 동영상입니다. 편집하기 전에 자료인데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